강박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네. 저 사람은 참 꼼꼼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약간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을 주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면 네.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강박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선생님, 강박증 왜 걸리는 건가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뇌 안에서 네.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좀 작용을 해서 강박증을 이제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에도 이와 관련된 이제 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오염된 그런 네. 상황을 경험을 했었던 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학습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돼서 예, 이제 어떤 계기가 있으면서 그게 발병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처음에 그런 것들 경험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강화가 돼서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사건이 이제 괴로우니까 좀 잊고 싶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강박적인 강박으로. 것들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냥 어떤 심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좀 큰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박은 누구나 좀 가지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강박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네. 저 사람은 참 꼼꼼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약간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을 주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모든 병이 그렇지만 사실은 일시적으로 한두 번 뭐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 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저 사람이 성격이 그냥 꼼꼼하다, 이런 정도면은 사실은 그냥 뭐 지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을 넘어서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검사 같은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강박증 환자들은 본인의 이런 강박을 좀 인지하고 스스로 오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야, 너 좀 병원 좀 이 정도면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래서 가나요? 일단은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오는 네. 분도 있고요.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네. 너무 힘드니까 찾아보고 뭐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고 이때 강박적인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은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좀 꼼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깔끔하게 하려는 예, 건데.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권유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네. 뭐 이 병 자체가 굉장히 본인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병보다는 이제 뭐랄까 그냥 내가 그냥 타고난 성격 같은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고 불편감을 이렇게 참으면서까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병원에 와서 좀 상담을 네.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의심이 된다, 이러면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이게 정말 성격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좀 알아보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뭐 병 때문에 뭐 강박증이 뭐 다시 뭐 네, 뭐, 합병증처럼 뭐, 온다거나 뭐 이럴 수도 네, 있는 그럴 건가요? 수도 있죠. 뭐 네. 우울이나 네. 이런 거와 또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종의 강박 같은 행동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박 증상만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은 평가를 해서 다른 뭐 병인과 연관이 되거나 이제 공존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강박증이다라고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이제 강박 행동이라든지 강박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고 그다음에 이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설문이나 이런 평가 도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평가 도구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청결과 관련된 강박, 뭐 그다음에 이제 확인과 관련된 강박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대면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런 강박, 이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하고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하지 못한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면은 공통적으로 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환자들에게? 굉장히 불안하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냥 저거 왜 손 안 씻으면 될 거고 저거 체크 안 하면 될 텐데 저 사람은 왜 그쵸.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병인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괴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죠.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 친구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네. 저 친구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예. 괴로울 수가 있구나 라고 그렇죠. 좀 이해를 네. 해주시고 또 병원에 가셔서 또 상담을 받으시면 된다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